이야,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마는 1번부터 풀고 아빠는 6번부터 문제 풀었어요. 조국 전 장관 아들 얘기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렇죠? 왜 얼마 전에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이제 하면서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하나가 아들 시험 문제 대신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었어요. 자, 김민지 기자. 또 다른 좀 새로운 내용이 하나 밝혀졌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들의 시험을 대리 시험을 쳐줬다 이런 얘기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좀 자세하게 좀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봅시다.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런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지 워싱턴대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면서 이 시험 내용을 촬영해서 객관식의 10문제를 부모님한테 이메일로 보냈다. 그것을 이메일로 받은 뒤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1번부터 5번까지는 정경심 교수가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각각 나눠서 뭐 풀어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당 과목에 A학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제한 시간 안에 이제 풀게 하느라 둘이서 역할 분담까지 해서 풀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말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뉴스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의아한 말들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봅시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보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조 전 장관 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 자녀 교육에 좀 불철저했고 무관심했다. 근데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야, 시험 시간 다 됐어? 오케이, 알았어.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그 문제 보내. 저거 말이야,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 그렇게만 보내지 마. 왠지 알아고 가독성 떨어져. 그러니까 이메일로 정확하게 해서 보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는 1번부터 5번, 아빠는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서 아들한테 줬고, 그거 아들은 딱딱딱딱 정답 다 맞췄고, A학점 받았다는 거예요. 검찰의 판단은.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준석이 형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학교 다닌 게 한 10년 정도 차이 나긴 하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온라인 시험이나 아니면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들 해가지고 굉장히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너희를 믿고 이런 시험 방식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니까 악용하지 말자라는 것에서 아노코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 지키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어떤 지적이요? 결국은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공직자로서 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방점을 찍어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인 가족에 대한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입시에 대한 학사에 대한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은 나는 가정에 참 무심한 아버지였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표창장이나 아니면 또 그때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 또 시험 문제까지 적극적인 개입이 확인되게 되면은 저는 애초에 그 방어 전술 자체가 큰 틀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어떤 그 공소장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더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전 장관은 아이 교육에 무관심한 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체는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녀 교육에 도대체 관심이 있었다면 도대체 뭐 그러면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말씀하시죠. 이준석 최고보다는 이제 자식을 둔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차례차례 말씀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요, 무관심한 아빠, 철저하고 안이한 아빠가 이 정도면은 저는 우리 애들을 방치한 아빠예요, 완전히. 네? 그렇잖아요. 이 정도가 무관심하면은 저는 완전 애들을 방치한 아빠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 믿기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아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아버지 훌륭한 학교에 그 네트워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건 그냥 이게 죄가 아니라 그 시대에서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뺏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유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물론 나라가 다르니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옆에서
경쟁해가지고 좋은 학점으로 좋은 점수로 그 사회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의문의 지금. 일패. 지금. 억울하게. 그렇잖아요. 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 그 에틱 코드를 봤어요. 네.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Unauthorized collaboration with another individual. 그러니까 아이고, 영어 잘하시네요. 어떤 예. 다른 개인이 이거에 허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예. 공인되지 않은 개인이 여기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그거가 대상이 뭐냐면 assignment, test, examination이에요. 허허. 그러니까 숙제도 안 되고 테스트, 퀴즈도 안 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 뭐가 또 있어요? permitting another individual to contribute.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 시험이나 과제에 contribute, 기여를 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를 너가 취재를 하든 듣든 참고를 하든 그건 최종적으로는 네 역량으로, 네 능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네가 내줘 예. 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두 조항을 완벽하게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위배하고 이거는 있는 뭐 것이다.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참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의 부부가 아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게 2016년 11월 1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17일 뒤에 조 전 장관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무슨 글을 올리느냐. 2016년 11월 18일이라는 거 보이시죠? 17일 뒤입니다. 그러니까. 경악한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경악한다. 뭘 경악해? 한겨레 그 기사 제목을 인용을 해요. 이대 교수 컴마. 직접 정유라 수업 과제물까지 대신 만들어줘. 저거 올리면서 경악한다라고 올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17일 전에 아들 시험 문제 대신 풀어서 내준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참. 저도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애들도 굉장히 큽니다. 아마 조국 장관 그 자식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저는 엄청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거 보고. 예. 야, 나는 자식들한테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많이 했는데 방금 이제 정유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경악. 본인이 한 거하고 예. 그다음에 상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 잣대 되지 않고 예. 본인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한테는 너무나 추상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정유라가 금메달 딴 게 최순실이가 말 타줬습니까? 말 대신 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탄 건 아니죠. 예? 예. 아니 금메달이라도 땄어요 그나마 정유라는. 그러면 이 조국 장관의 아들과 딸들은 지금 전부 허위 인턴 증명서, 그 다음에 대리 시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학교로 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고도 뻔뻔하게 나와서 마치 본인이 무슨 정의의 사도있냐, 뭐 개혁, 정말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서. 아까 이준석 의원도 때 보니까 뭐 소셜미디어에 뭐 관련해서 뭐 글 하나 올렸던데. 방금 뭐라고 김철근 올렸는데.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 결국엔 우리가 정유라 사태를 보면서 많은 젊은 세대가 이제 분노를 표현했었는데 그 당시에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규정상 메달을 차고 들어갈 수 없는데 차고 들어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입시의 부정이었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메달은 실제로 본인이 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취 자체부터 이제 외력이 많이 개입한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뭐 찬스? 저는 사실 이게 조국 장관의 딸이 이제 이슈가 될 때 사실 제보가 들어와서 조국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만은 예전에 일간지에 기고도 막 하고 이랬어요 보면은 조국 장관의 아들이 한영외고 3학년 조모 씨라는 이름으로 그 실제 기고를 했는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외고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 역량 갖췄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뭐 있어요? 뭐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와 치안 실태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내용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보니까 예 저는 네. 뭐 공교롭게 동아일보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학생의 기고라는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제한된 기회거든요, 고등학생에게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기고도 하고, 그러니까 과외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많은 젊은 세대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론가. 예. 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큰 공정에 대한 회의, 박탈감을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스러졌다. 예. 이 제목을 보면 이대 교수가 해준 게 수업과 과제물이에요. 과제물. 예. 근데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잖아요. 수업과 과제물은 오히려 이 유연성, 이게 그 재량이 넓어요. 근데 테스트, 시험은요, 재량이 없어요, 재량이. 재량이 없다. 네. 테스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의 잣대가 아까는 같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스트는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아들 시험 문제 대신 풀어준 것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뭐랄까, 즉 김민지 기자, 약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선 인물들이 있다는데 누굴까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요. 여당의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발언하는 내용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드님이 집에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저 아드님이 본 온라인 쪽지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데 깜찍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조지 워싱턴 대 문제는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절반 이상을 잘못하면 범죄 혐의로 모를 수 있습니다. 되게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저도 대학생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리포트 쓸 때 저희 옆에서 조언해주고, 물어보면 아버지로서 조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써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면 그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를 넣은 검사는 도리어 윤석열 검찰 체제의 엑스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때문에 진중권 교수가 또 한 번 맞붙게 됐습니다. 어떡해요? 유시민 이사장이 오픈북 시험이라서 뭔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진중권 교수 개그 감각이 무르익었다. 변명 참 앙증맞다. 이렇게 또 두 사람이 맞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 기소 깜찍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진중권 교수는 참 유시민 이사장님 변명이 참 앙증맞죠. 참 이분 개그 감각이 무르익었네요. 약간 이제 비꼬은 것이죠. 한방 먹인 진중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진중권 교수가 오늘 소셜미디어에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자, 나와 토론하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분들은 이 글 밑에요. 신청하세요. 메시지로 연락처 남기세요. 나랑 한번 붙읍시다. 공개 토론합시다. 제안한 거예요. 나는 준비돼 있어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찌질함을 깨닫고 알아서 주체적으로 저기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야, 진중권 교수가 요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저격선 발언을 잇따라 날리고 있습니다. 진중권 예. 교수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교류하지만 한 5년에 한 번씩 저는 발동이 걸려요. 이제 보면 예전에 황우석 박사 관련 논쟁에서도 그렇게 본인이 만인을 상대하겠다는 선언을 이제 사실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그다음에 심영래 씨의 디워 영화 때도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동양대 교수로서 어쨌든 목도했던, 그리고 학교 운영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외부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서 사실 인신공격을 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단기 필마로도 돌파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거고, 예. 사실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고 온라인 시험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지금 대학 과목 어떤 제 아는 동생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저한테 풀라 그러면은 예. 저는 그 친구보다 잘 볼 자신이 딱히 없어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됐길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버지. 동시에 아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획을 한 건지, 아들이 수업을 들었을 거고 이분들은 학교를 떠난 지가 꽤 됐을 텐데 저는 예.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또 A학점이 나온 걸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떤 작전 수행이긴 합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알바를 구합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북이면 대리 시험이 가능한 겁니까? 오픈북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 대신 봐주는 게 오픈북이 아니에요. 황당해요, 황당해. 계절학기 시험 대신 쳐줄 알바 구합니다. 박사과정 저 대학원생인데요. 오픈북 시험 대신 봐드릴게요. 3학점 기준 $500입니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은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아세요? 명백한 부정행위예요. 저거는 아들 시험 대신 받은 거.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저기잖아요. 해외 미국이니까 워싱턴대, 조지 워싱턴대. 공조를 통해 해당 과목의 관련 학칙과 제재 규정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촬영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입증할 물증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얘기예요. 김 교수님 한 말씀 하세요. 그 영화의 한 편의 장면 같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못 깨달으면 주변에서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범인은 똑같이 두둔하고 그쪽으로 합세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씁쓸한데요. 특히 씁쓸하다. 예. 권력자나 특히 이제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요 시인을 안 합니다. 시인을 안 한다. 시인을 않고 계속 다른 변명을 계속 합니다. 그럼 결국은 더 큰 사건을 만드는 거죠. 이건 꼭 영화 같은데 이게 실제 현실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 같은 예. 경우는 여권의 핵심 실세들인데 이들마저도 이렇게 나와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다면 국민들이 이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하, 예, 예, 저는 씁쓸하다. 네. 예. 김평론가. 예. 제가 학칙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고요. 뭐 제재 규정은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학생 입장도 보지만 어쨌든 그 같이 공부하는 그 학생들과 사회, 그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사회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아까 이준석 최고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왜 잘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잘합니다. 저도 저희 애들보다 잘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을 모르잖아요. 저는 변호사들 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니, 공범의 가능성까지 제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니 공범이 아니라 그거는 공범이 아니에요. 물어본 게 어떻게 공범이에요? 그거는 지식에 대해서 참고로 물어봤는데 그건 공범이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뭐 미술을 모르면 미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많아요. 그거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역량이 훨씬 큽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큰 거예요. 해결 능력이.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길러주는 기초를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할 때요 일방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 자립심을 키워줘야죠. 그렇죠. 자식의 스스로 능력을 커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지. 누가 그걸 다 대신해 준단 말입니까? 부모 절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본인이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말씀을 공인이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제가 네. 아까 그 이제 정유라 씨 사태와 이걸 좀 비교해서 지금 견주어 봤는데 결국 그 사태의 결말은 정유라 씨가 공항에 이제 그때 귀국하는 기자회견에서 뭐 그 기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저는 제가 학교를 안 간 게 맞고요. 과제도 안 한 게 맞으니까 저는 이대 입학이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걱정되어가지고 귀국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 그 기자회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료 영상이 있으면 좀 언론에서 좀 틀어봤으면 좋겠는 것이 그럴게요. 한번 그 사태와 해볼게요. 좀 대조가 되는 것이 지금 사실 조국 장관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방어권을 언론도 이용해가지고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참 뭐 둘 다 저는 무리를 일으킨 주체들이라 생각하지만은 대처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대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해볼 겁니다.